왕위를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사냥을 떠났습니다. 10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백성들이 원망했고 신하들이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을 건너려는 순간 그는 자신의 나라를 잃었습니다. 태강.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권력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군주를 실패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기 하본기에서 태강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세습 제도의 첫 번째 실패 사례거든요. 사마천은 간결하지만 날카롭게 기록했어요. 한 무능한 군주가 어떻게 나라를 잃는지를요. 태강은 계의 아들입니다. 하나라 3대 군주예요. 조부는 대우, 증조부는 순 임금이죠. 위대한 혈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혈통이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태강이 그 증거였어요. 태강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아마도 풍족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조부 우가 나라를 안정시켰고 아버지 계가 기틀을 다졌거든요. 고생을 모르고 자랐을 거예요. 우처럼 13년간 집에도 안 가며 일할 필요가 없었죠. 개처럼 반란을 진압하며 권위를 세울 필요도 없었어요. 왕자로서 존중받았습니다. 신하들이 절했고 백성들이 우러렀죠. 하지만 그게 자신의 능력 때문인지 조부와 아버지의 공로 덕분인지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계가 태강을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세습 제도가 확립된 후였죠.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어요. 장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걔는 걱정했을 겁니다. 아들이 준비가 됐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혹시 권력에 취하지는 않을지. 잠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세습 제도의 딜레마입니다. 선양은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습은 혈연이 우선이죠. 아들이 무능해도 물려줘야 합니다. 걔는 아들을 교육했을 겁니다. 내 조부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느냐?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하지만 교육이 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듣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죠. 태강은 들었지만 가슴에 새기지 못했어요. 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강이 즉위했죠. 하나라 3대 군주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을 겁니다. 걔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작동했거든요. 신하들이 보좌했고 제도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점차 태강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오락을 좋아했어요. 사냥에 빠졌습니다. 말을 타고 산과 들을 달리는 게 재미있었죠. 활을 쏘고 짐승을 잡는 게 짜릿했어요. 음악을 즐겼습니다. 연회를 열고 춤과 노래를 감상했죠. 밤이 깊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여색을 탐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궁에 들였어요. 정사는 뒷전이었죠.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전하, 정사를 돌보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강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천자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오만했어요. 권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우님은 13년간 집에도 안 가셨는데 이 임금은 놀기만 한다. 비교가 됐어요. 제후들도 실망했습니다. 이게 임금 때까지는 좋았는데 태강은 아니다. 존경심이 사라졌죠. 이게 핵심인데요. 태강의 결정적 실패가 시작됩니다. 태강이 큰 사냥을 떠났습니다. 낙수 남쪽으로요. 많은 신하와 군사를 데리고 갔어요. 대규모 원정이었죠. 얼마나 가 있었을까요? 100일입니다. 석 달이 넘는 기간이에요. 천자가 석 달이나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 사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었어요. 정사가 마비됐죠.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민원을 해결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신하들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전하, 돌아오셔야 합니다. 나라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태강은 무시했어요. 아직 사냥이 끝나지 않았다. 이때 한 인물이 움직였습니다. 후예예요. 후예는 동이족의 수령이었습니다.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죠. 해를 쏘아 떨어뜨렸다는 전설의 주인공이에요. 후예는 태강의 무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라고 봤어요. 군사를 이끌고 하나라 수도로 진격했죠.
하나라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후예의 군대가 강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민심이었죠. 백성들이 후예를 환영했습니다. 태강보다는 후예가 낫다. 이게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천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후예가 하수를 장악했습니다. 수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하수를 건너야 수도에 갈 수 있었죠. 태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수에 도착했는데 건널 수가 없었어요. 후예가 막고 있었거든요. 내가 천자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가? 태강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후예의 군사들이 활을 겨눴죠. 신하들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왕을 돌려보내달라. 하지만 후예는 거절했어요. 태강은 천자의 자격이 없다. 백성을 돌보지 않았다. 태강은 강가에서 쫓겨났습니다. 천자의 자리를 잃은 거예요. 궁궐에도 돌아가지 못했죠. 유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태강실국입니다. 나라를 잃은 거예요. 태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사냥만 안 갔어도 백성들을 돌봤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잃어버린 권력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후예가 실권을 장악했죠. 태강은 양성이라는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천자에서 유랑자가 된 겁니다. 태강의 5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슬픈 노래를 지었다고 해요. 오자지가라고 부르죠. 이 노래가 상서에 실려 있습니다. 태강을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큰형님이 도를 크게 잃으셨네. 조종의 법도를 무너뜨리셨도다. 형을 비판한 거예요. 조상의 가르침을 저버렸다고요. 정사에 힘쓰지 않고 오락만 좋아하셨네. 어진 사람을 멀리하고 소인을 가까이 하셨도다. 태강의 실정을 나열했죠. 백성을 원망케 하고 덕을 잃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슬픔이 담겨 있어요. 나라를 잃은 비통함이죠. 5 동생도 함께 유랑했습니다. 왕족의 신분을 잃었어요. 평민보다 못한 처지가 됐죠. 이 노래는 후대에 큰 교훈이 됐습니다. 군주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였거든요. 하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후예가 실권을 잡았지만 직접 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태강의 동생 중강을 허수아비 천자로 세웠어요. 명목상으로만 하나라가 유지된 겁니다. 실제 권력은 후예가 가졌죠. 중강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후예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비참한 처지였죠. 하나라 왕실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강의 아들 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의 아들이 바로 소강이에요. 소강이 나중에 나라를 회복합니다. 소강중흥이라고 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소강은 달랐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자랐어요. 유랑 생활을 했죠. 백성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힘을 키우고 인재를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반격했죠. 후예를 몰아내고 하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되찾은 거예요. 태강이 잃은 나라를 손자가 되찾은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축복이 되죠. 태강은 풍족해서 망했고 소강은 고난 덕에 성공했어요. 사마천은 태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기 하본기에서 태강에 대한 기록은 간결합니다. 태강이 즉위하니 정사를 잃었다. 후예가 이를 틈타 태강을 하수 밖으로 쫓아냈다고만 썼어요. 간결하지만 날카롭습니다. 정사를 잃었다는 표현이 모든 걸 말해주죠. 군주로서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천의 어조에는 동정심이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기록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유학자들은 태강을 어떻게 봤을까요?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반면교사로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왕과 주왕 같은 폭군이 아니더라도 정사를 돌보지 않으면 나라를 잃는다. 태강이 그 예다. 순자도 경고했습니다. 군주가 방탕하면 신하가 반란을 일으킨다. 태강이 후예에게 쫓겨난 게 그것이다. 주자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태강은 세습 제도의 폐해를 보여주는 첫 사례다.
능력 없는 자가 혈연만으로 즉위하면 이렇게 된다. 모두가 태강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였죠.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강의 실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권력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혈연으로 물려받았어도 유지하려면 노력해야 해요. 안주하면 잃습니다. 둘째, 백성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후예가 성공한 건 무력 때문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태강을 버렸기 때문이죠. 셋째, 오락과 정사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 쉬는 것과 방탕한 건 달라요. 태강은 100일간 사냥만 했죠. 도가 지나쳤습니다. 넷째, 간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 신하들이 충고했지만 태강은 무시했어요. 귀를 닫으면 눈도 멀게 됩니다. 다섯째, 조상의 유산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 우가 13년 고생해서 만들고 개가 다진 나라를 태강은 몇 년 만에 잃었어요. 여섯째, 세습 제도의 위험성입니다. 능력이 아닌 혈연으로 계승하면 태강 같은 군주가 나올 수 있어요. 시스템의 결함이죠. 일곱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태강 때문에 하나라가 위기를 맞았지만 소강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태강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권력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겁니다. 혈연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유지하려면 능력과 노력이 필요하죠. 권력은 책임입니다. 즐기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 쓰는 거죠. 태행이응은 이걸 몰랐습니다. 권력은 연속입니다. 한 세대의 실패가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쳐요. 태강의 실패로 동생들과 후손들이 고생했죠. 하지만 역사는 계속됩니다. 태강이 실패했어도 하나라는 끝나지 않았어요. 소강이 회복했죠. 한 사람의 실패가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기가 태강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사마천이 살던 한무제 시대도 사치와 방탕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대외 정복에만 신경 쓰고 백성을 돌보지 않았어요. 사마천은 직접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로 말할 수 있었죠. 태강의 이야기를 쓰면서 현재를 경고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라를 잃습니다. 태강처럼요. 우회적이지만 명확한 메시지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태강의 이야기는 유효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가 되죠. 리더는 즐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예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죠. 이걸 잊으면 태행이응이 됩니다. 100일 사냥이 나라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같지만 충분했어요. 신뢰를 무너뜨리기에는요. 하나라 태강. 세습제도의 첫 번째 실패작.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 책임감을 잃은 군주. 100일 사냥으로 나라를 잃은 왕. 그의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교훈이기도 해요.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죠.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권력과 책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락과 방종에 빠지지는 않을 것인가? 태강이 그 질문에 잘못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